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미디어 담화 빠밤. 추추추. 자, 이거 안 웃기도 그렇고 웃자니 좀 내 참 그렇고. 자, 여러분들 근데 계속 들으시면 중독이 됩니다. 자, 요거 가져오셨어요. 제목을 좀 읽어주실래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개혁 전선에 지금 최선봉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언론사 사주나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기자들이 니네 왜 뻗치기 취재 안 하니? 집 앞에서 네. 뻗치는 거. 그러면서 오늘 페이스북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KBS에 방송하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딱 봤는데 네. 첫 타임라인에 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이거를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막 올린 거. 거기에 막 올린 건데 거기에 영상 하나가 딱 떤 겁니다. 네. 그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딸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막 초인종 누르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게 언론 자유냐, 이걸 막 올리셨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진짜. 그 앞에서 이제 저는 마음 아팠던 게 조국 장관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딸이랑 야 이거 번호 어떻게 되지?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나갔어요, 방송에. 그렇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나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이 그렇게 취재했던 친구들 왜 지금 계속되는 이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죠. 조선일보 사주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 네.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를 링크했습니다. 2015년 9월 21일 KBS 리포트입니다. 네.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 침입. 기자들은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소송 들어가나요? 지금 따박따박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네. 따박따박. 사실 저는 뉴스 비평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네. 하루에도 10번씩 이 자리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모시고 네. 따박따박 오늘은 조국 장관과 함께 요 오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사실은 조국 장관을 모시고 뉴스 비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짜뉴스 단속 반장님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그 장관 출신인데 반장은 좀 그렇고 가짜뉴스 단속 장관님. 단속 센터장님. 센터도 약간 단속 낫지. 단속 장관? 단속 총리. 단속 좀 그래도 장관 하신 분이니까. 네. 응? 네네. 진짜 조국 장관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네. 사실 좀 외람되긴 한데 저희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네. 만약에 맡아만 주신다면 한 몇 달 동안은 가짜뉴스 단속반 아이템 걱정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국 장관이 저희 사이에 딱 끼시면 저희는 완전 이제 오징어죠. 뭐. 오징어 되죠. 네. 저희가 희생하겠습니다. 네. 네? 오징어가 된들 말미잘이 된들 언론 개혁만 이룰 수 있다면 멍게 해삼이 돼도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전복 괜찮습니다. 해삼이 자꾸 나 이렇게 웃기지? 그래서 지금 너무 농담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저희 네.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께 사실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제 언론 개혁 차원에서 계속 따박따박 고소나 손배소 들어가실 때 네. 저희가 좀 모시고 싶다 정말 너무나 응원한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셨는데 언제라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징어, 말미잘, 해삼, 멍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 정말 뼈가 있는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이 말을 하니까 더 느낌이 와요.
왜 언론사주나 윤석열한테는 뻗치기 안 하냐. 그러니까 이 편파적인 보도의 공격적인 횡포를 피해자가 직접 지적을 하니까 너무나 와닿네요. 네. 이런 것도 네. 네. 과연 집을 찾아와서 취재한 기자들 질문할 특권이라도 향유하고 있느냐. 질문도 제대로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딸집 초인종 누른 기자 영상까지 공개를 했고 언론 그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누가요? 조국 전 장관께서. 네. 저는 이 기자의 질문이라는 게 네. 사실 나라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다이빙배를 가지고 내려왔던 이종인 대표. 밖에서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가서 다이빙벨이 사고 해안에도 접근도 못했습니다. 못 오게 해서. 네네.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고 다시 재차 갔는데도 2번이나 되돌아왔어요. 네. 근데 해안에 딱 도착했더니 기자들이 무슨 뭐 이건 실패 아니냐, 무슨 뭐 못 구할 줄 알고 오지 않았느냐, 막 그따위 질문들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KBS 본부 노조가 동료에게 칼 겨누는 행위 중단하라. 이게 제일 1노조가 이제 드디어 대응을 시작했네요. 과반 노조가 네. 좀 방어적으로 있다가 지금 소수 노조가 너무 막 임직원도 고발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취재진이랑 사장을 고발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복수 노조가 생기긴 했지만 그 KBS의 다른 노조가 KBS 취재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타 방송사도 막 사장 이런 보도국 취재 기자들을 고발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반 노조인 전국 언론자들 KBS 본부 노조가 이제 직접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조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네. 노조원들의 어떤 그 입장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한 건데 네. 마치 정치적인 이유로 복수를 해도 좋다. 네. 그래서 복수 노조는 아니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포털 제휴평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사 가리는 광고는 여전하다. 이게 뭐예요? 기사 가리는 광고? 요게 그 아주 요즘 그 핸드폰이나 이 보시 기사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X 누르다가 잘못 누르면 광고 네. 뜨고. 근데 요게 진짜 요게 왜 그럴까? 네. 언론사들이 이게 요게 지금 포털 제휴위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향신문, 서울신문 뭐 다 거의 다 해요. 동아일보 거의 다 예외적으로 다 하는데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요게 다른 어떤 그 온라인 광고보다 네. 단가가 네. 살짝 높습니다. 단가가 정말 그 유혹에서부터 요런 유혹을 떨쳐내기 저희 고발뉴스 같은 경우에 깨끗합니다. 뭐 없어요. 깔끔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면도한 제 코털 비슷하게 그린벨트입니다. 아까 이거 진짜 네. 밀었습니다. 근데 아까 댓글 보니까 왜 여긴 밀고 이건 놔두냐. 네. 이거는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코털. 저 스타일을 유지하는 코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희도 이제 광고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옵니까? 저거 하라고 가리는 광고. 요거 하면 광고 이거 되게 세더라고요. 요게 약간 더 셉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으나 우리 시청자들, 독자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비장한 표정을. 비장이 많이 아파. 자, 그런가 하면 윤도한 수석, MBC 기자 출신, 국민홍보수석. 네. 조선일보가 이거 또 가리는 이거 떴네. 네. 가리는 광고. 이거 계속 이거 X 누르느라고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리는 광고가 뭔가 했네. 참. 덮는 광고라고 하지. 이 미디어널 기사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부재에 있습니다. 조선일보 허위 보도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라라고
어제 한상혁 위원장과 동시에 조선중앙에서 거명이 됐었죠. 네. 조선에서만 거명됐나? 여하튼 간에 부재? 네. 뭡니까? 윤도한 수석 정면 반박. 네. 권경혜 변호사 주장 보도에 네. 권 변호사? 모르는 사람 전화 못 받았다고 답 안 해? 질문을 해야 답을 하지. 이에 대해 조선일보 전화를 안 받았어. 요게 포인트가 사실은 요거예요. 여긴데 기사에 윤 수석은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요거 가지고 아주 이 때 아닌 네. 논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은 건데 네.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건 다른 거 아니냐? 조선일보 해석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됐다라고 써야 되는데 마치 답하지 않음으로써 혐의를 시인한 듯한 느낌. 네.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럼 네. 되는 건데요. 네. 자, 여하튼 기레기의 행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경향신문 또 가리는 기사 광고 떴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다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뉴스닷컴 맨 없습니다. 그린벨트입니다. 네, 청정지역 그린벨트에 또 소문 내정하십시오. 아파트 지로입니다. 경향신문이 박재동 성추행 의혹 사건을 보도한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미승인 송고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청와대에서 지금 수석들이 사표를 냈나봐요. 자, 청와대 바로 또 속보를 또 전해드려야죠. 방금 막 떴네요. 네, 청와대 수석들 속보로 떴어요. 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세계일보가 떴고요. 관련 뉴스가 쭉 연합뉴스까지 뜬 걸로 봐서 네, 요거는 팩트인 걸로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대통령 뜻대로 반려를 하십시오. 유임시킬 사람들은. 하지만 원활한 또 국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를 한번 다 재신임하십시오라고 이제 인사권자한테 사표를 제출한 거죠. 전원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조금 전에 보셨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민정수석, 인사수석, 시민사회수석까지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군요. 대통령의 후속 절차를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향신문이 정말 미승인 송고를 이유로 일단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강진구 기자가 성범죄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기사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로 출고했다. 그리고 보도 이후에 유튜브 저희 고발뉴스인데요. 저희 고발뉴스 TV에 월요일 TV기자협회에 출연했다. 그래서 경향신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저는 이제 옆자리에서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었는데 명예훼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주된 혐의는 성범죄 보도 준칙과 관련해서는 이건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에요. 네. 다만 이게 기사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아마 주된 혐의로 건 것 같아요. 기사 승인 과정 저 부분은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진구 기자만 저런 과정을 거친 건지 아니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자 출고된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또 다 쳐버려야지. 그건 묻고 싶네요. 경향신문 쪽에. 자, 그런가 하면 강 기자는 이제 그 이후에 몇 차례 SNS에다가 상황을 속속 알리고 있습니다.
강 기자는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토론을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문제가 외부에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진구 기자는 강진구 기자 나름의 입장 같은 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요.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밖에 시민들이나 뭐 저희 같은 매체나 언론들 그리고 뉴스 수용자들은 또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경향신문의 조처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고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TV기자협회 문제기자협회 아니었습니까? TV기자협회로 해주세요. 몇 TV기자협회로. 네. 구 문제기자협회. 네네네. 현 TV기자협회에서 허재현 허재현 회원, 장영진 회원 이렇게 해서 TV기자협회 차원에서 성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한겨레 경향인데 이상하다 기사가. 네. 조국 그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테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상하다. 경향이랑 한겨레랑. 이게 이제 언론사로 이렇게 이른바 진영을 나눌 게 아니라 기자로 나눠야 하는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향이라고 해서 다 옛날 경향이 아니고 네. 한겨레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네트워크로 새로운 그야말로 진보 민주 진영의 언론판을 짜는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일인데요. 이 징계위원회 회부된 이유가 이 독실이라고 있어요. 독약할 때 독자가 아닙니다. 근데 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조 산하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노조면 노조라고 하는데 그냥 독립언론 실천위원회 이렇게 편집국 구성원으로 꾸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기자협회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편집국 기자들로 꾸려진 독립언론 실천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사측이 받아들인 양상인데 이 독립언론 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국 당시 경향신문의 이상한 보도를 주도했던 바로 유희곤 씨. 유희곤 씨가 이 독실이의 위원장이에요. 척척 석사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네네. 자, 이걸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독실이가 과거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던 기관인데, 그리고 민주화 세대들이 만든 건데, 그 이른바 후배 세대들이 민주화 시대 선배들이 만든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오히려 진실 보도를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유희곤 기자가 독실이의 위원장이다. 그러면 이 징계의 성격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조국 이른바 사태라고 했던 작년 여름에서 가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끝나고 있지 않아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비단 경향신문만의 일은 아니다. 서울신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편집국 기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이 광기 어린 미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삭제했어요. 컬럼을. 깜짝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자, 아니 근데 이미지를 보면 네. 이게 신문으로는 발행이 된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판을 통해서 컬럼을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지면 가판은 일단 지면 가판에 나갔어. 그래서 해당 컬럼을 본판 지면에 실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편집국에서 후배들이. 그래서 논설실이랑 편집인 사장 이 선배들이야. 네.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야. 편집국의 후배들이 이 컬럼 안 됩니다. 야, 이 정도도 못 실으면 이게 신문이야? 이렇게 해서 살짝 고쳐서 출고했어. 네. 그런데 이 후배들이 있는 편집국에서는
가판에 나가면 100% 온라인에는 출고를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출고를 거부한 거야.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없어. 인터넷에서는 이 칼럼을 게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삭제된 거랑 똑같은 거죠. 본판에는 수정돼서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경향신문에서는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게 삭제된 것이고, 이거는 가판에 나갔으면 당연히 온라인에도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출고를 거절한 거, 사실상 삭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기사인가? 저는 토시 하나도 틀린 거를 못 찾겠어요. 이 기사에서. 이 곽병찬이라고 하는 논설 고문은 뭐 이분이 뭐 운동 성향의 글을 쓰던 과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냥 언론계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글을 쓰는 한겨레 기자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되게 점잖은 분입니다. 근데 보다 못한 거지. 아마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사태를 보고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고우시니까. 제목부터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 그러니까 미투를 광기가 이 조롱에 가두고 있다. 이 이중적인 표현 같아요. 네. 조롱과 어떤 조롱. 네. 피해자를 의심하는 건 책임 전가이자 2차 가해다. 7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한 말이다. 네. 그는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궁금한 건 다 말하겠다고 했었다. 의심해서도 안 되고 문제 제기해서도 안 되며 그저 믿고 따르라니 어처구니 없었다. 1970년대 긴급 조치가 부활했나? 부활했나? 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네, 이거는 긴급 조치 당시에는 모든 걸 의심해서도 안 되고 토를 달아도 안 되는 그런 실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고소인이 작성해 후임 비서에게 건넨 인수인계서 내용이 공개되자 여성계는 2차 가해라며 분노했다. 이게 왜 2차 가해죠? 고소인이 작성해서 고소인의 후임에게 넘긴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 주변 정황을 알 수 있는 상당한 일반적 자료인데 2차 가해라고. 인계서엔 고소인의 이런 평가와 충고가 있었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비서직이. 네네. 장관급, 차기 대선 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쓰기 힘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자기 본심이 아니면 이렇게 못 쓰죠. 네. 그죠? 그러나 여성계의 서술 때문인지 대개 매체는 잠깐만요. 네. 끊겼나 보다. 끊겼네. 여기서 이어서 가시죠. 사실 하여튼 네. 요거 중간 제목 보면 성폭행 적폐는 깨끗이 청소하고 미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대리인 뒤에 숨어서 과도한 의혹 형성은 곤란하다. 인터넷 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중간에 일단 잘렸기 때문에 반증이 오히려 설득력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박재동 화백이나 고은 시인 사건은 그 좋은 경우일 것이다. 전 서울시장 대표 박현정, 영화배우 곽도원 등에 대한 기획 혹은 가짜 미투도 있었지만 미투에 대한 이런 특별한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반증 이번 경우에도 보면 그 고소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도 고소인의 이전 주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고, 또 고소인이 계속 비서실을 벗어나고 싶다고 주변에 얘기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과 달리 오히려 비서실 측, 서울시 측에서 너 다른 데로 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응하지 않았던 정황 등 실제로 반대되는 그런 반증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투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 위력 성범죄 사건에는 대리인만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저버렸던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양심을 돈으로 바꾼 화해치유재단 이사였다. 그렇죠. 이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각과 달리 돈으로 이거를 바꿨던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은 이 이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변호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사였던 거예요. 나는 그 대리인을 의심한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묻는다. 우선 인터넷에 떠돌던 이른바 고소장에 관한 것이다. 누가 구술 정리 전달했고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가. 대리인이 공개한 성추행 증거는 대부분 이 문건에 나온다. 그렇죠. 요 뒤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 잘렸습니다. 맛배기 보시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자,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이 고소인 측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를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공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허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는 네네. 허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내부 게시판에 칼럼을 비판하는 기자 성명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피해자가 아니죠. 피해 호소인이고 고소인인데 곽고문의 이번 칼럼은 매우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규명이 됐습니까? 되게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함이 다수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김 변호사의 말을 박정권 시대의 긴급조치에 빗댄 것이 비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의 자의적인 선택 아닙니까? 비유는. 근데 긴급조치 상황 때도 질문이 허락되지 않았죠. 근데 그런 상황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빗댔는데 그게 이 기사를 삭제할 만큼의 문제 있는 비약인가? 여하튼 이런 기자들의 댓글을 보면서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디어스 이 기사에는 네. 한 기자의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성씨가 한씨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 많지는 않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선배한테 뭐 여분도 이 주장에 공감하는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용기 있는 기자이긴 합니다. 이렇게 공론장에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하튼 서울신문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성명과 비슷한 취지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문에서도 이제 성명 내고 또 선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 저 칼럼을 쓴 그 곽병찬 기자에 대해서 네. 논설 고문이죠. 뭐 성명에 통상적으로 요구 조건이 걸리잖아요. 네.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뭐 요구를 하겠죠. 경위를 밝히라든가 또는 뭐 논설 고문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하튼 지금 언론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 담화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